어떤 시장에서든 백전백승하는 투자 전략, 다들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전채연입니다. 최적의 매매 전략으로 투자 승률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와우넷 강재원 파트너와 함께 승률 제대로 높이는 투자 전략을 공부해보세요. 와우넷 스페셜 강재원 파트너와의 6번째 시간, 거래량을 활용한 실전 매매법,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와우넷 파트너 강재원 대표입니다. 벌써 이제 스페셜 강좌 6강째가 되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할 부분은 이제 거래량을 활용한 매매 전략입니다. 사실 거래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차트를 공부한다, 차트 매매, 기술적 매매를 한다 했을 때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실제로 차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딱 3가지입니다. 캔들, 이평선, 그리고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더 간단한 매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공부하실 때 사실 보조지표 갖고 많이 공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조지표에서 뭐 스탁캐스틱을 비롯해서 MACD, 그다음에 뭐 RSI 등등등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사실 이 보조지표가 선행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차트를 얘기할 때 이 3개만 주지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캔들과 이평 그리고 거래량 가지고 파생해서 만든 게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주지표라고 얘기하는 3가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보조지표 자체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평선 앞전을 해드렸고 캔들과 거래량은 같이 봐줘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차트적인 부분은 거의 마무리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차트를 우리가 공부한다 했을 때는 이해를 하려고 하셔야지 외운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량 활용한 매매 전략에서 캔들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시장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매매 기준을 잡느냐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죠. 거래량 수급입니다. 거래량이 당연히 수급이죠. 우리가 뭐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수급이 깡패다. 거래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수급이라는 게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요.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대형주에서는 뭐 작전 세력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대형주는 주로 외국인이나 기관, 대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는 쪽에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관점에서 들어왔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대형주 같은 경우 단실 내에 한 번에 매수한다 해가지고 물량을 확 가져간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는 기관이 언제부터 진입을 해서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지 아직까지 물량을 쥐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는 거래량을 가지고 체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거래량 실린 캔들로 우리가 뭐하냐? 매매 기준을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지? 어디서 팔아야 되냐? 어디서 손절해야 되냐? 사실 매매 기준을 잡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평 매매를 했던, 추세 매매를 했던, 패턴 매매를 했던 결국은 매매 기준을 잡는 건데 거래량과 수급, 즉 캔들을 가지고 오늘은 기준을 설정할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캔들 거래량을 가지고 우리가 뭘 보냐? 우선은 고점과 바닥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거.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는 바닥 만드는 방법은 딱 3가지라고 있습니다. V자 반등, 박스권, 그 다음에 W, 쌍바닥형. 딱 3가지 말씀드렸죠. V자형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었죠? 생각지 못한 악재, 돌발 악재가 나왔다가 그 부분이 해소가 되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호재가 나올 경우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박스로 다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닥 만들고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간다. 자,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대형주는 금액 자체가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높겠죠. 그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단 하루 고가 만들었다 해서 이제 무너진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도 너무 섣부른 판단이고
바닥을 찍었으니까 이제부터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굉장히 섣부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맞는다 했을 때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한 번 반등 나왔으니까 이제 바닥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기준 잡냐? 최소한 고점과 바닥 시그널을 어디서? 주봉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지속성 매집 형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이 기업은, 이 종목은 꾸준하게 우상향의 그림을 그려갈 것이다 라고 할 때 외국인들이 시가총액이 높은 몇십조 되는 기업 같은 경우를 한 번에 다 살 수 있냐? 안 사죠.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사고 비중 줄였다가 사고 비중 줄였다가 이런 계단식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시장 자체가 장기간에 걸쳐서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계단식으로를 통해서 가죠. 왜? 그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생했던 물량을 차근차근 조금씩 가져가서 물량을 채워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성 매집 형태를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벤트 거래량. 국내 증시에서 특히 대형주 하신 분들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파생이죠. 파생을 신경을 아예 안 쓸 수가 없는 게 국내 코스피 200이라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파생 시장과 연동이 되어 있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 이 프로그램이 아시다시피 만기일, 매달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MSCI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급 이벤트죠. 이런 수급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거래량이 실렸을 때 이거를 신뢰할 수 있는 거래량이냐 일시적인 거래량이냐 이 부분도 따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블록딜을 따지셔야 됩니다. 자, 블록딜이라는 거는 뭐 아주 흔하게 나오는 케이스는 아닌데 블록딜은 대부분이 기관 또는 외국인 또는 대주주 이런 쪽에서 뭐랍니까? 대규모의 물량 자체를 넘기는 거죠. 대부분이 할인을 해서 넘기는데 그 물량을 받은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넘겨받은 가격이 있겠죠. 그 가격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위로 보내려고 하겠죠. 밑으로 안 빼려고 하는 과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딜한 가격대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그 예를 좀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을 잘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단순하게 앞으로 이 종목이 거래량이 좋으니까 더 갈 거야 라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빠지는 종목이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이걸 보고 바닥거래에서 슬슬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와 더불어서 이 물량이 빠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느냐 이거 역시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유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하락 거래량이 실렸는지 지킬 자리를 지켜줬는지 이거를 우리는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캔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캔들 많은 투자자분들이 캔들 하면은 주식 차트를 배울 때 사실 기초 제일 먼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캔들이죠. 근데 또 제일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캔들은 우리가 많은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무슨 캔들부터 무슨 캔들 또 어떤 캔들 또 어떤 캔들 등등등 엄청 많죠. 그리고 나서 뭐 연결해서 잉태형이니 그 다음에 뭐 돌파형이니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름도 많고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캔들은 여러분들이 개개인으로 이런 캔들이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해봐야 실제로 통용이 안 됩니다. 왜 통용이 안 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래량하고 같이 묶으셔야 됩니다. 캔들 공부 자체가 거래량하고 같이 묶이지 않으면은 어떤 캔들이 나오던 간에 그냥 하루의 캔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은 거래량이 중요하다가 되는 거고요. 앞전에 제가 추세, 이평 다 설명해 드릴 때 외우지 마시고 뭐 하셔야 된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캔들도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고 위치가 어디냐, 거래량이냐 이것만 따지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지표로 하는 것들을 오늘
마무리를 할 건데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매매한 데 이상이 없으실 정도까지 숙달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겁니다. 자, 그럼 캔들 간단히 보도록 하죠.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캔들이 우리 일봉사에서 나오면 일봉이고요. 주봉사에서 나오면 주봉이고 월봉사에서 나오면 월봉 캔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양봉이냐 음봉이냐 너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시가가 요 가격대인데 밑꼬리 달렸네 여기가 저가고 종가가 여긴데 윗자리 고가 만들었네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럼 시가, 종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뭘 보는 거냐면 캔들 하나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일봉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유추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방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아침에 낮게 출발해서 시가 내려왔다가 쭉 올라갔다가 고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종가 마감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침에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계속 하다가 고가 만들었다 내려왔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캔들의 방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시가와 종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인 거죠. 자, 우리가 항상 그러죠. 아침에 장이 출발하려고 합니다. 출발하기 전에는 우리가 장 딱 끝날 때 3시 반에 끝나가지고 그러고 나서 아침 9시에 시작을 할 때 이 시간 동안에 호재가 나올 수도 있고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장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서 야, 내일은 이 종목이 좋겠다. 다들 준비를 하죠. 이 종목 사야 됩니다. 그 아침에 시가가 어떻게 되겠죠? 거래량이 많이 형성이 되겠죠. 그 아침에 시가 자리대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가 자리가 출발할 때 거래량 자체가 아침에 다들 좋아 좋아 라고 했으면은 출발해서 살짝 내려왔다가 바로 강세 뜰 때 여기가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한 거래량이 쌓여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장중에 이렇게 갔던 아니면 다이렉트로 갔다가 내려왔던 시장에서 어떻게 되죠? 여기가 시작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봉이 됐건 음봉이 됐건 시가와 종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특히 시가가 가진 의미는 시작가와 거래량이 크게 형성이 되는 위치다. 이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종가라는 거는 시장에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갔던 아니면 위로 갔다 이렇게 갔던 이 종가 역시도 어떻게 됐죠? 많은 투자자들이 이 종가가 높게 형성이 되면은 대부분이 뭡니까? 수익이겠죠. 그 대부분 투자자 수익이니까 추가적으로 위를 간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가격대가 지지라인이 되는 것이고 또는 이 가격을 이탈한다면 뭐가 되겠죠?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차트를 배우고 여러 가지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지와 저항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나면 지지가 되는 거고 돌파 못하고 내려오면 저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캔들을 배울 때 이런 캔들 얘기했을 겁니다. 장대 양봉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음봉 캔들이 짧게 나왔다. 이거를 뭐 시장에서는 뭐 하락 잉태형 뭐 이렇게도 얘기하기를 하는데 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시가가 여기서 거래되면 강하게 들어왔고요. 종가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산 사람들 반, 여기서 물린 사람 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역이 여기서 중립이죠. 중립이죠.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나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거나 위로 가나 모른다가 됩니다. 중립 캔들이 되겠죠. 반대로 음봉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음봉에서는 여기서 사람들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팔아가지고 결국은 종가 밑으로 떨어졌죠. 대부분 다 뭡니까? 손실입니다. 거래량이 실렸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뭔 생각합니까? 어떡하지? 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 팔았던 사람들은 다 털린 거고 밑에서 갖고 있었던 사람, 위 떨어진 동안에 받았던 사람들은 매수 단가 맞출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립이 됩니다. 안 좋던 분위기가 중립으로 어떻게 보면 좋아졌다는 거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너나 없이 다들 수익이라서 좋아 하고 있는데 여기 떨어지니까 좋은 사람 반, 안 좋은 사람 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캔들이 위로 가면은 밑쪽에 무게가 실리는 거고 밑으로 떨어지면 밑으로 무게가 실린다. 반대로 음봉일 때는 여기서 나온다면은 전부 다 안 좋아가 좋아진 사람 반, 물린 사람 반. 거기서 윗자리로 간다 하면은 어떻게 되죠? 탄력이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태형이다 할 때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십자형, 도치형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중립이죠. 그럼 중립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줘야 될까?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위로 가는 것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캔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이 얘기가 뭡니까? 여기서 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수익. 그런데 여기서 왔다 갔다 짧은 캔들로 거래량 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그럼 사람들에서 손바뀜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갖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수익. 그러면 추가 상승 나오기가 수월하다 되겠죠. 반대로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 쌓이다가 떨어진다 하면 어떻게 되죠? 중간 자리가 역시 중요. 그런데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은 이 종목은 이만큼이 다 매물.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캔들을 여러 가지 캔들 모형이다 뭐다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가와 종가 그리고 이 캔들이 형성될 때 물론 중간에 장중에 이슈가 나와서 거래량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빵 튀었다가 움직일 경우는 여기가 또 중요하다 되겠죠. 이런 것도 같이 체크를 해주면 더 좋다 정도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시가와 종가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봉에서도 역시 시가와 종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아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매수하면 매도예요. 기관이나 외국인은 뭐가 있죠? 공매도가 있죠.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시가, 종가를 기준해서 공매도를 반대로 한다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떨어졌던 이 자리대 넘어간다면 이 구간에서 우리 개인 투자는 다 손실이지만 공매도 친 쪽에서 어떻게 되죠? 다 이익이죠. 반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매도 친 쪽이 손실이 되는 거고 우리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익이 되겠죠. 그러면 공매도가 어떻게 하겠죠? 숏 커버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경우 숏 커버링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양봉, 시가, 종가 이게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음봉도 마찬가지로 시가, 종가가 중요하다는 거를 같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씩 예를 좀 보도록 하죠.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인데 자, 카카오가 작년 2021년 작년이 아니라 2021년도 6월 25일 날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를 보면 이때 카카오가 우리가 다 배웠던 것에서 사실 다 통용이 됩니다. 채널 패턴 올라갔네. 요 구간 때는 뭐한 자리? 비중 축소 자리. 다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주간 차트에서 보면은 이게 왜 이 가격대가 중요하냐 이건데 자, 여기서 장대 양보 만든 다음에 음봉. 음봉을 현재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이거 보니까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했던 무슨 차트입니까? 위에서 뭐 떨어지는 형태. 그래서 이거는 고점 시그널이다. 막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거래량. 거래량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거래량이 이만큼 실렸는데 고가에서 가장 큰 거래 대금이 실렸는데 이거를 넘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더 많은 거래 대금이 실려야지만 이거를 소화하고 넘어갈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러면 자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뭐 비슷하게 하기도 하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더 하면서 사실 거래량이 크게 실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일봉으로 딱 보게 되면 요 밑에 있는 게 요 주간을 일봉으로 확대한 겁니다. 확대해서 보게 되면 실제로는 여기서 양봉이 하나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음봉이 장대 음봉이 하나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듯이 뭘 체크한다? 시가,
그리고 종가. 요 두 개를 체크하는 겁니다. 시가와 종가를 체크하면 시가 자체가 지금 여기서가 고가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 떨어졌다가 올라온다 했을 때 저가면서 들어옵니다. 왜? 지금 아직 고가 정점 찍었다라는 인식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왜 쌍봉이 나오는 데까지 기다리느냐? 시장에서 올라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더 간다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떨어졌을 때 이거는 눌림, 매수의 기회야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시가와 종가가 이 가격이 되는데 이 가격대를 어떻게 합니까? 중간마디. 아까 얘기했었죠.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나온 상태에서 이탈했다가 중간마디까지 오게 되면 여기서는 서로 간에 손실인 사람, 수익인 사람, 중립에 들어온다고. 근데 중간 라인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매물이 쌓이겠죠. 매물 쌓이다가 이 종가 라인대 이탈한다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물량이 하나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바닥 다지다가 올라오긴 했는데 앞전에 이 거래 라인 크게 실렸던 시가와 종가 자리, 여기 가격대를 저항으로 인식을 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고가 만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저항을 인식하고 떨어진 그림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평상시 거래량보다 굉장히 크게 실렸는데 이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시가 고가, 시가 종가 이 가격대를 이탈해버리면 저항이 너무 세지는 겁니다. 그럼 고가다 우리는 사실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카카오 같은 경우 바닥 만들 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카카오가 주간상에서와 일간상에서 딱 여기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떨어지던 종목이 반등 거래량 하나 나왔네, 일봉에서 반등 거래 하나 나왔으니까 바닥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했었죠. 그러면 주간에서는 체크가 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자 여기 보면은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쭉 죽어 있죠. 죽어 있다가 거래량이 10월 중순쯤에 하나가 티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일봉상에서 그 거래량이 나오느냐? 일봉상에서 10월 중순에 그 거래에 크게 실린 자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죠. 왜? 시장에서 물량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루하루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봉상에서는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주간으로 보니까 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간상에서는 크게 장대 양봉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주간상에서 2, 3일에 걸쳐서 뭘 한다? 물량을 키웠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에서는 이 가격이 어떻게 나옵니까? 박스로 나오죠. 박스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스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갭으로 떠버리죠. 근데 이미 이 박스 만드는 구간 동안에 물량이 여기서 이미 한 차례 들어왔었다가 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가와 저가 하기는 어떤 식으로 하냐? 캔들에서 할 수 있는데 대신에 거래량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 주간상에서 보는 게 신뢰도가 높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익숙해지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닥은 세 가지를 만들었죠. V, W, 박스. 박스로 맞는 형태인데 이게 주간에서 거래량을 보면 티가 나는 케이스. 그러면 자 똑같습니다. 매수가 여기서 들어왔죠. 그러면 거래량이 여기서 튀었죠. 거래 튄 자리 때 시가 종가 여기를 그대로 기준 잡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물량이 들어왔으니까 시가 자리 때를 안 깨려고 할 것이고 종가 자리 때 여기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다 되겠죠. 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간 차트를 약간은 습관적으로 늘 보셔야 됩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 특히 보여주다 하면은 체크 더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수 매집평 한번 보도록 하죠.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를 보게 되면 현대차가 2020년도 하반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자, 요 캔들만 보면은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왔죠. 윗꼬리단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캔들 크기로 보게 되면 앞전의 장대 양봉보다 어떻게 됩니까? 크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고가냐? 고가마저 의심이 되죠.
거래량 어떻게 됩니까? 앞전에 양봉 거래량 굉장히 크게 실렸고 그 다음에 음봉 거래량이 더 크게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 일봉 차트 보는 겁니다. 일봉 차트를 보니까 실제로 음봉에서는 우리가 이 구간에서 장대 음봉이 있냐? 없죠. 장대 음봉 없습니다. 장대 음봉 없이 일간 차트에서는 윗꼬리단 양봉밖에 없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윗꼬리단 음봉이냐 양봉이냐 윗꼬리가 몸통보다 엄청나게 크다 아니다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거래량을 보니까 거래량이 어떻게 나옵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죠. 양봉 거래량인데. 그럼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시가, 종가 25만 원, 26만 7천 원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 시가와 종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요 가격대 깨면 어떻게 됩니까? 매물. 요 가격대 위상 올라가면은 지지. 결과적으로 계속 못 올라가죠. 떨어졌다가 저항받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때 어떻게 돼요? 매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왔다 갔다 흘러내린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최근 들어서 보도록 하죠. 그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작년에 저점을 만들고 쭉 내려와요. 내려와서 저점을 만들고 계속해서 흘러내렸죠. 그 사이에 거래량이 크게 실린 자리가 있냐? 없습니다. 특별하게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한번 튀었고 중요 가격이라 할 수 있는 19만 5천짜리대 전후를 넘어가서 금요일 날 4월 28일 날 4월 말 기준 종가가 19만 7,500원인데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실렸죠. 주간상에서.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일봉에서도 한번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래소 일봉으로 보니까 실적 발표한 날에 어떻게 됩니까? 요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음봉 거래량이 또 실렸다 됩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잡는다고 했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가와 종가. 그러면 시가 자리대가 요 가격대 19만 3천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종가 자리대가 20만 1,000원. 그리고 음봉에서의 시가 자리가 20만 5,500원. 그럼 요 가격대에서 어떻게? 여기가 기준 가격이고 요 가격대 이상은 넘어가면은 지지라인이 되는 거고 현재는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외국인의 지분은 계속 늘어났죠. 거래량 없이.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계단식으로 물량을 늘려왔던 케이스. 그럼 지금 자리대가 고점이냐라고 할 때 고점 징후가 현재까지 나오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체크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블록딜 부분 같이 봐야죠. 자, 블록딜이라는 게 우리가 이 생각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블록딜을 한다 하면은 할인을 합니다. 할인을 하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블록딜 한다면 떨어집니다.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면 블록딜을 한다 했을 때는 또 하나 같이 따라 들어오는 게 아까도 얘기했던 공매도가 따라옵니다. 두산 바켓인데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앞전에 상승은 잘합니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블록딜 물량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블록딜 물량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급락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공매도가 증가를 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습니다. 블록딜한 시가와 종가 체크를 해야죠. 왜? 그날이 거래량이 많았던 날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 블록딜이라는 물량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이어진다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위로 가려고 할 때 뭐가 됩니까? 저항. 계속 이 자리대 저항.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한계선에서는 지지를 받죠. 뭐 때문에? 갖고 있는 물량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위로는 막힌 겁니다. 막혔고 시가자인 때도 저항 계속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위로 못 올라가는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장에서 블록딜 한번 또 합니다. 또 하니까 시장에서 이때 블록딜 때 충격. 그러면서 시장에서 한 차례 더 해야 된다. 여기 블록딜은 어떻게 됩니까? 소화, 해소.
블록딜 우려가 이제는 없어졌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게 오히려 호재가 돼버렸죠. 블록딜이. 역시 대규모 거래량. 그러면 이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똑같습니다. 시장에서 올라갔을 때의 시가와 종가, 블록딜이 대규모 나왔던 시가와 종가를 기준으로 잡겠죠. 그럼 시가 자리 때 깨지 않는다. 종가 자리 때 올라가고 난 다음에 뭐냐? 돌파 지지. 그 다음에 상승 추세 지속. 그래서 블록딜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악재가 인식이 되는 블록딜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꼭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 요 상단 자리대가 넘어가면 숏커버링이 역시 붙는다가 되는데 넘어가지 못한다 했을 때는 계속 저항. 그 다음에 강하게 블록딜을 하면서 위쪽의 모멘텀을 봤을 때는 지지와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란 부분을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할 때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단기 매매한다 했을 때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간다, 이게 단기 매매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사실 그 부분입니다. 보니까 장중에 외국인들이 요즘 꾸준히 들어오고 기관이 꾸준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좋을 것 같아. 이것도 틀린 방식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분봉 차트인데 분봉 차트에서 이 종목이 실제로 잡아가는 물량이 있느냐 없느냐 역시 거래량으로 판단한 겁니다. HD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인데 자, 현대중공업이 딱 보게 되면 3월 달에 저점을 만들죠. 자, 저점을 만듭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시가와 종가. 자, 분봉에서 60분봉 차트면 60분봉 하나가 캔들입니다. 캔들 하나가 60분입니다. 1시간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 주가가 쭉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 다진 거 맞아 라고 생각할 때 뭘 기준으로 보냐면 거래량을 갖고 보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양봉도 있었고 음봉도 있었고 모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평균,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했던 평균 거래량을 넘어간 정도의 거래량이 실리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시가와 종가 잡는 거죠. 그러고 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뭐 패턴으로 잡을 수도 있고 딴 걸로도 다 잡을 수 있는데 거래량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음봉이냐 양봉이냐 이 거래량을 보면은 양봉 거래량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들어오죠. 음봉 거래량이 실리냐? 실린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만 봤을 때 이 종목은 최소 하락은 없구나. 그럼 이 종목이 가다가 돌파가 나와요. 거래량 증가 또 실렸네요. 그러니까 요 거래량을 기준으로 했다 어떻게? 시가와 종가 기준. 그래서 시가 자리대가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 종가 자리대를 중심으로 해서 중간마디 눌림 매수 가능하다. 상승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음봉이 하나 떨어집니다. 거래량 실렸느냐? 안 실렸죠. 이 종목은 뭐냐?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될 종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라는 거는 아까도 했지 캔들 기준을 잡고 설정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할 거 없습니다. 거래량, 그 다음에 시가와 종가 이걸 기준으로만 매매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셔야 될 부분은 시장에서 올라갈 때 거래량이 실렸느냐 안 실렸느냐 이런 부분만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뭐 이런 게 급등 차트다 뭐 여러 가지 차트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되시는데 보조지표 아까도 말씀드린 늦습니다. 보조지표 오히려 후행이기 때문에 주지표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캔들과 거래량 그리고 이평 이것만 갖고 여러분들은 매매하시는데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시고 이거를 익숙하게 해 놓으셔야 그 외적인 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늘 이제는 차트를 공부하실 때 캔들과 거래량 같이 보는 습관을 가지신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렸고 우리가 실제로 HTS 보면서 또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또 하나씩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전채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강재현 스페셜 6회 거래량을 활용한 실전 매매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래량으로 매매의 기준을 설정해 실제 투자에서 활용해보고 싶다면 와우넷 스페셜과 계속해서 함께해주세요. 이어서 깜짝 이벤트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방송화면 상단에 QR코드를 촬영해보세요. 강재원 파트너의 종목 리포트를 드립니다. QR 이벤트 속 깜짝 선물, 참고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강재원 스페셜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자, 우리가 좀 전에 배웠었던 캔들 색깔, 그러니까 양봉이냐 음봉이냐 그 거래량까지 같이 세팅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지금 보이는 종목은 네이버인데, 자 여기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 캔들 자체를 누르시면 됩니다. 캔들을 누르셔서 보게 되면은 상승 양봉, 뭐 상승 음봉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양봉에는 그냥 빨간색, 그다음에 음봉에는 상승 음봉 이런 거 상관없이 파란색 정도 설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게 되면 상승 하락에서 시가 기준이 있고 종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상승할 때는 양봉, 그러니까 밑에서 시가 대비해서 기준으로 양봉, 음봉 설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거래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을 누르면은 거래량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던 뭐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보게 되면 이제 가격 비교라는 게 있죠. 가격 비교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일 시가 대비입니다. 당일 시가 대비로 해서 이제 설정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캔들 가격 설정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네이버를 한번 볼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요 근래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져 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만 갖고 이해할 때 357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했는데, 21선을 기준으로 볼 때 21선에서 돌파 시도가 여러 번 나오는 종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빠지면서 이제 21선 쌍바닥이 만들어지느냐 요 기준으로도 잡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자, 캔들 거래량을 보게 되면 그동안 거래량 자체가 크게 나오지 않다가 여기서 거래량 하나가 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분봉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팅을 해놨으면은 분봉에서도 똑같이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건 동일하게 들어간다 드는데, 자, 제가 이평선을 싹 다 없애드릴게요. 캔들하고 거래량만 보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 구간대에서 음봉으로 떨어질 때 음봉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반등을 하는데 반등 거래량이 앞전에 요 고가 하락할 때의 음봉 거래량을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량이 신뢰도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전에 음봉이 떨어질 때의 요 고가와 저가 요 가격대를 넘어가긴 했지만 어떻게 되죠? 지지가 안 되는 거죠. 왜? 거래량의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음봉으로 거래량이 실면서 떨어진다. 이 종목은 당분간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제 보느냐? 딱 보게 되면 금요일이었죠. 4월 28일 날 아침 시가에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죠. 그러면서 시가 자리대가 어떻게 됩니까? 종가 자리대 딱 둘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우리가 물론 추세라든지 다른 걸로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구에서 거래량이 어떤 거래량이냐? 최근에 하락할 때 하락 거래량을 넘어가는 거래량이 들어왔다. 그럼 이 얘기는 외국인이 됐건 기관이 됐건 또는 개별 모멘텀이 있던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이 가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 되겠죠. 그럼 이 자리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합니까? 매물 소화하는 거죠. 그럼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에는 거래량이 없는 케이스니까 이 종목은 현재 구간대에서 눌림으로 잡는다면 이 가격대 가격대가 19만 2,300원이 되겠죠. 이 가격대가 매수 기준가. 그럼 손절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 가격이 되겠죠. 캔들로 볼 때 이 하단 자리대 시가 라인. 그 가격이 18만 9,900원. 그러니까 우리가 캔들 가지고 이제 슬슬 관심 가져야 돼, 또는 캔들 가지고 여기서 매수가 진입이 가능해, 이거를 따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금요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가 현대중공업 이쪽에서가 보게 되면은
하락 거래량이 없다라고 했었죠. 보게 되면 여기서 강하게 바닥권에서 거래량 들어오고 또 거래량 들어오고 하락 거래량이 이때만큼의 떨어진 물량이 있냐 없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강하게 거래량 들어왔을 때의 그 가격대들을 중심으로 딱 보게 되면 여기서가 시가, 종가, 시가, 종가, 시가, 종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가격대 밑으로 떨어뜨리냐 안 떨어뜨리죠. 그럼 여기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 손자리 가능한 자리. 그리고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서 요 구간대 시가와 종가 같이 중첩이 되죠. 그러니까 이 자리대가 마찬가지로 지켜지고 여기가 매수 자리. 또 여기서 매수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하락 거래 실렸냐 안 실립니다. 보유의 배경. 그럼 사실 이 거래량을 우리가 거래량하고 캔들만 가지고 제일 접근이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선물 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물은 제로섬이기 때문에 한쪽이 수익을 보면 한쪽은 손실을 보고요. 선물에서는 매수 포지션이 있고 매도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물 쪽에서 거래량과 캔들 가지고 기준을 잡기가 제일 수월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선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거래량과 캔들 잘 체크하시면 좋은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빠지면서 선물 지수가 322.05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선물에서 우선 거래량이 크게 튀었던 최근의 자리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요 가격이죠. 요 가격대에서가 거래량이 튀면서 떨어졌습니다. 자, 시가와 그다음에 종가 같이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시가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바로 종가 라인대가 요 가격이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이때나 거래량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건 뭐냐? 중요 가격이 어디냐? 바로 요 325포인트 전후가 중요 가격이구나가 되겠죠. 왜? 여기서의 종가 그리고 여기서 시가가 되니까. 근데 325라는 자리대를 어떻게 합니까? 갭으로 이탈하죠. 이탈하니까 갖고 있던 물량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절성 물량이 또 떨어진다가 되겠죠. 또는 가격 이탈했으니까 매도 물량이 더 세진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이탈했을 때 거래량이 어떻게 되죠? 요 날 굉장히 크게 나오죠. 왜? 중요 가격이라고 했었던 자리대가 요 가격인데 요 가격대를 떨어져서 출발했으니까 손절성 물량 쏟아진다가 되는 거고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또 시가와 종가 여기를 기준으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들 같은 경우 여기서 어떻게 하냐? 매도 포지션을 주로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을 잡았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가 현물 쪽에서 공매도 개념하고 똑같은 건데 떨어진다 했을 때는 공매도 치듯이 외국인들 선물에서 떨어진다 아래쪽이다 하니까 선물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기준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요 가격대 여기가 기준 가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 선물 매도했던 입장에서는 커버링을 해야죠. 청산을 해야죠. 위로 반대되는 포지션 취할 수밖에 없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구간대를 넘어간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돌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자리대가 지지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지지라인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위에서 출발한다. 거래량 실린 자리대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가격대가 거래량 또 실린 자리가 되겠죠. 거래량 실린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한번 내려왔다 올라왔다 반복이 되긴 했는데 요 가격대를 어떻게 되죠? 요 밑으로 떨어뜨리냐? 안 떨어뜨리는 거죠. 왜? 여기서는 대규모로 매도했다가 커버링을 해버렸으니까 이 가격이 또 한 번에 하단 지지라인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 라인대가 요때 시가 자리대 다시 넘어가죠. 넘어가가지고 현재는 요 가격대가 또 시가, 종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요 중간마디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단 자리대는 안 오죠. 거래량을 아침에 강하게 실리면서 양봉이죠. 그럼 어떻게? 위쪽에 무게를 둔다. 요 가격대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캔들과 거래량을 가지고 시장에서 같이 연동시켜가지고 이거를 갖고 기준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와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수가 또는 손절가 이거를 세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특히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매수와 매도가 같이 이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선물에서가 시장의 방향을 단기적으로 체크하는데도 상당히 유용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차트적인 부분에서 먼저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던 추세를 갖고 큰 그림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타이밍을 잴 거냐라는 부분에서 패턴에서 쌍바닥형이 나오느냐 또는 이평에서가 뭐 어떤 그림이 나오냐 해서 거기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으로 선별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왕이면 분봉에서 일봉에서 우리 이런 캔들과 거래량까지 같이 체크를 해주면 좀 더 디테일한 가격대가 설정이 되는 거고 손절 라인도 같이 설정이 가능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거래 라인이라는 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고 아까 봤듯이 자 네이버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나중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이날 거래 라인 강하게 들어왔다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봐야 된다. 왜? 자 순서대로 갈게요. 네이버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꾸준하게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어떤 자리대에 왔냐? 추세를 넘어가느냐? 요 구간대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 들어왔다 된 겁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서 앞전에 네이버가 바닥권에서 강하게 거래한 들어왔던 자리대 요 가격대 양봉을 만들었던 요 가격과 요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단 시가 자리대는 깨지 않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상단 자리대에서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간상에서 이제 슬슬 볼만 하겠구나. 그리고 일간을 보니까 21선 돌파만 나오면 되겠는데 거래량이 아직까지 강하게 실린 그림이 안 보이네. 그러다가 분봉을 보니까 들어온 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확인해 주는 작업이 뭐죠?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온 쪽이 누구냐 보니까 외국인이 28만 주라는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까지 확인하면은 그럼 수급적인 부분에서 차트적인 부분에서 이제 매수 진입을 한다까지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 종목을 우리가 이제 캔들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접근 방법 했다면은 이번에는 눌림 가격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현대 롯데만 보도록 할게요. 현대 롯데 같은 경우가 실제로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량을 볼 때 거래량에서 현대 롯데는 거래량이 강하게 실렸던 자리대가 이 가격이 되겠죠. 그럼 이날 거래량이 강하게 실릴 수밖에 없는 요건이 뭐냐? 직전에 고가 라인대를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강하게 실릴 수밖에 없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로템이 지금 현재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다가 위에서부터 단기적으로 떨어졌다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윗자리를 다른 윗꼬리를 다른 캔들의 모습이 보여진다가 되죠. 그러니까 윗꼬리 단 캔들에서 실제로 우리가 물량이 나갔느냐 안 나갔냐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어디서 봐야 되겠죠? 분봉에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봉을 보면은 현대로템이 거래량이 강하게 실렸을 때 요 날부터 실렸다 되죠. 요때 이렇게 계속해서 연달아서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그 현대로템이 분봉상에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가와 종가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요 가격대 처음에 올라갔다가 지지를 받아준 자리대 여기가 눌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돌파하고 나서는 요 가격대가 지지를 받아준 가격. 그러면 고가를 만들면서 윗꼬리를 달았던 날 보게 되면 이 구간에서 음봉 거래량이 있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갖고 이걸 판단하냐? 단기적으로 가열은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물량은 떨어진 게 없더라까지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 구간대에서 또 내려왔지만 어떻게 돼요? 하락 거래량이 없다. 그러면 어디서 지켜줘야 됩니까? 바로 요 가격대. 요 가격대가 지켜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되겠죠. 그럼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격대 32,6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를 1차 눌림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되겠죠. 그러고 나서 위로 가는 데 있어서 매물은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실린 요 양봉 시가와 종가 있겠죠? 그러면 매물 자체가 어디? 요 구간 35,000에서 36,000짜리대가 매물이 강한 자리. 그럼 우리가 단기적인 부분을 접근한다면 여기서 매수해서 요 구간대를 목표로 설정할 수도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봉상에서 크지 않다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 폭마디가 8에서 10%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단기로 접근이 가능하다 되는 거고 이 가격대를 넘어간다 했을 때는 우리가 전체 큰 그림을 어떻게 보는 거죠? 큰 그림을 N자형 상승까지도 가능하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좀 자주 말씀드렸던 그 종목이기도 한데 우리가 주간사에서 볼 때는 앞전에 우리가 접근할 때 뭘로 들어왔었죠? 추세 강화요. 그래서 이 추세 형태로 봤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비중 축소가 당연히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비중 축소를 하고 나서도 보니까 추가적으로 아까 봤듯이 주간상에서 이때 거래량이 강하게 실렸던 자리죠. 이 강하게 실렸던 자리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위에서 고가를 찍었다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봉과 분봉을 보니까 아니더라. 그럼 다시 한번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눌림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실린 또는 거래량이 실렸던 안 실렸던 간에 양봉, 음봉에서의 시가, 종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고 실제 물량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까지 같이 체크를 하시면 수월하게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매매 접근할 때는 이런 순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디테일한 전략까지 체크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중에 뭐 공매도의 평균 단가라든지 쇼커버링이 어디서 나올 건지 이런 것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데 우선은 이것만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충분히 매매하시는데 전혀 어려운 게 없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캔들과 거래량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접근 방법까지 오늘은 진행했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한 다른 쪽에 대해서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넷 스페셜, 오늘은 강재원 파트너와 함께 거래량을 활용한 실전 매매법에 대해 공부해 봤는데요. 거래량 실린 캔들로 매매 기준을 설정하고 HTS에서 매매 전략까지 수립해 봤습니다. 높은 투자 승률을 향한 6번째 시간, 방송이 끝나고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방송 화면에 QR코드를 찍어보세요. 강재원 파트너의 종목 리포트를 무료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를 봐도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참고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투자 성공의 꿈을 현실로 강재원 파트너 그리고 와우넷 스페셜과 함께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시길 응원합니다.